자, 2023년 2회 제2과목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에 조정압력이 3.3kPa 이하인 액화 석유가스 조정기의 안전장치 작동 정지 압력은, 자, 우리가 조정압력이 3.3kPa 이하인 조정기의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안전장치 작동정지 압력 이렇게 보게 되면 작동정지 압력은 5.04에서 8.4 2번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에서 8.4 같은 경우는 작동 개시 압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동 표준 압력은 7kPa이 되겠습니다. 7kPa. 자, 이거는 작동 표준 압력. 자, 그래서 조정 압력이 3.3kPa 이하인 조정기의 안전장치 압력은, 자, 작동 정지 압력은 2번, 작동 개시 압력은 3번, 1번은 작동 표준 압력. 이렇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알루미늄의 방식법이 아닌 것은, 자, 이것은 우리가 4번의 메타 인산법이 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방식법, 우리가 수산법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알루미늄 수용액에 직류, 교류 또는 직류의 교류를 동시에 송전해서 표면을 단단하게 산화 피막을 입히는 것을 우리가 수산법, 그 다음에 황산법 있죠. 황산액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산법, 마찬가지 산화 크롬 수용액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인산법 관계가 없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황화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4번에 발화 온도가 약 450도 정도로서 높은 편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발화점은 260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설명 맞고 4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24번에 도시가스 시설에서 전기 방식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빗물이나 이물질을 접촉으로 인한 절연의 효과가 상쇄되지 아니하도록 절연 이음매 등을 사용해서 절연을 한다. 절연 조치를 하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절연 조치를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절연 이음매 등을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는 곳에 절연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교량횡단 배관의 양단, 배관과 최근 콘크리트 사이, 배관과 배관 지지물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타 시설물과 30cm 이상 이격되어 있는 배관, 4번은 관계가 없다. 이격되어 있는 거 아니고 붙어 있을 때, 그죠? 절연 조치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 자, 25번. 배관의 기호와 그 용도 및 사용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관 도시기호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틀린 것은 SPPH가 되겠습니다. 450도 이하의 온도에서 압력 9.8 뉴턴/per 제곱미터 이하에 사용된다. 제곱밀리미터 이하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SPPH는 350도 이하, 그러니까 SPP, SPPS, SPPH는 전부 다 350도 이하의 온도입니다. 450도 이렇게 나와버리면 450도는 이게 뭐냐면 고온 배관용 탄소광관 SPHT, 그죠? 이거는 450도 이하의 온도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SPPH는 350도 이하 사용이 되는 것이고, 압력 기준은 고압, 고압에 사용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온도 자체의 조건으로 우리가 틀린 걸 봤을 때 2번, 그죠? SPPH
요거는 이제 이하가 아니고 요거는 이상이 되겠죠. 이상. 요거 맞고 요거 넘어가는 거는 이제 고압 배관용 탄소 공간. 그죠? 압력 배관용 탄소 공간이 되겠고, 고압 배관용 탄소 공간. 온도 조건 틀렸고, 압력 조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에 가연성 고압가스 저장 탱크 외부에는 은백색 도료를 바르고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가스 명칭을 표시한다. 가스 명칭 표시의 색상은 자, 가연성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그죠? 적색 문자로 명칭을 표기를 합니다. 가스 명칭은 적색 표기. 그래서 외부에서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그죠? 적색의 문자로 가스 명칭을 표기하는 것. 가연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지름이 150mm, 행정이 100mm, 회전수가 800rpm, 최저 교율 85%인 4기통 압축기의 피스톤 압출량은 얼마인가? 자, 피스톤 압출량을 묻고 있다. 그러면은 실린더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실린더가 있고 안에 내부에 피스톤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면적,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원이죠. 그죠? 원통의 요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의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자, 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입니다. 그죠?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 d, 우리가 지름이 되겠습니다. 그죠? 지름인데, 현재 밀리미터인데, 답은 메다 단위로 했기 때문에, 변형해주면은 0.25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d의 제곱.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원의 지금 면적을 구했죠. 그러면 얘가 뭡니까? 높이가 되겠죠. 그죠? 행정. 그죠? 하사점에서 상사점까지 올라가는 길이. 그죠? 100mm 0.1. 그죠? 이거는 L 되겠고, 그 다음에 회전수 1회전할 때 요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회전수에 따라서 이 양이 나오겠죠. 그죠? RPM. 그죠? 800rpm. 그죠? RPM.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4기통. 기통이라는 건 이 똑같은 게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곱하기 4. 그죠? 기통. N.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저 교율 85%다. 이게 100%일 때는 이만큼이지만 85%니까 조금 양이 줄어들죠. 그죠? 곱하기 0.85. 그죠? 곱하기 효율. 이렇게 되겠죠. 그죠? 최저 교율 85%.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단위를 맞춰주는데, 압출량은 아워 단위고요. 회전수는 RPM이라는 것은 분당 회전수입니다. 그죠? 분당 회전수. 이건 분이고요. 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1시간. 1시간이니까 시간의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60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답은 288,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에 액화 천연가스의 탱크로서 저온 수축을 흡수하는 기구를 가진 금속 박판을 이용한 탱크는, 여기서는 멤브레인 탱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얇은 철판, 스테인리스 재질의 얇은 철판을 이용한 우리가 초저온 액체를 저장하기 위한 탱크다. 초저온.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탱크로 사용하는 거 멤브레인 탱크가 되겠습니다. 자, 29번에 성능 계수가 3.2인 냉동기가 10톤의 냉동을 하기 위해서 공급하여야 할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우리가 냉동 능력 계산할 때 우리가 성적 계수 계산식 보겠습니다. 그죠? 성적 계수 COP는 AW분의 Q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라는 것은 압축기에 우리가 동력을 1로 환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적계수 COP는 3.2고요. 그 다음에 압축기의 동력이 되겠습니다. 동력. 그죠? 이 동력. 그래서 1kW에 우리가 열량값 환산하게 되면 얼마다? 1kW는
860kcal hour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인지 몇 킬로와트인지는 모르지만 1kW당 열량값은 860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냉동기의 열량, 그죠? 냉동기가 흡수한 열량, 증발기가 일한 열량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톤의 냉동을 하기 위해서, 그죠? 10톤 냉동톤이 되겠습니다. 10톤. 그래서 1냉동톤, 우리가 1RT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냉동톤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3320입니다. 그래서 현재 10냉동톤이니까 3320 곱하기 10. 자, 이렇게 하면 이 냉동기의 냉동 능력, 증발기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이 X의 값은 얼마? 약 12.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톤 미만의 LP가스 소형 저장 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죠. 화기와의 우회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회 거리는 뭡니까? 3톤 미만의 경우는 우리가 저장 능력이 1톤 미만일 때 1톤 미만일 때 우회 거리는 2m 이렇게 되고요. 1톤 이상에서 3톤 미만 우회 거리는 5m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3m는 아닌데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기 중에 10m 배관을 연결할 때 중간에 상온 스프링을 이용해서 연결하려 한다. 중간 연결부에서 얼마의 간격으로 해야 하는가? 단 대기 중에 온도는 최저 마이너스 20도, 최고 30도이고 배관의 열 팽창 계수는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per 도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온 스프링은 전 팽창량의 뭡니까? 2분의 1을 절단해서 이음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신축 흡수하는 방식인데 전체 팽창량의 2분의 1을 절단해서 이음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10m 배관입니다. 그죠? 10m. 자, 근데 답은 밀리미터로 요걸 하기 때문에 1000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온도가 최저 마이너스 20에서 최고 30도. 그죠? 그래서 30에서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온도 1도씩 차이일 때 열팽창 계수는 7.2에 10의 마이너스 5셈입니다. 그죠? 곱하기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셈. 자, 근데 뭐다? 2분의 1을 절단한다 이랬으니까 전체 2분의 1을 계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온 스프링은 전 팽창량의 2분의 1을 절단한다.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답은 36이 되고요. 2분의 1을 하게 되면 1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에 18mm입니다. 그래서 상온 스프링의 어떤 특징 요걸 기억 못하시면 답은 3번으로 오답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네. 자, 공기 냉동기의 표준 사이클은, 자, 우리가 공기 냉동기는 역 브레이튼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이튼 사이클은 우리가 가스터빈의 이상적인 사이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카르노, 역 카르노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카르노는 열기관의 사이클이고요. 역 카르노는 반대, 열기관이 아니고 냉동 사이클이 되겠죠. 냉동 사이클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냉동기에는 역 브레이튼 사이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토클레이브의 종류 중 교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기 벽에 장애판을 설치하거나 용기 내에 다수의 볼을 넣어 내용물의 혼합을 촉진시켜 교반 효과를 올리는 형식은, 자, 교반기 섞는 겁니다. 그죠? 섞는 거예요. 예, 혼합하는 거, 반죽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수의 볼을 넣어서 교반 효율을 올리는 것은 회전형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1번의 교반형 같은 경우 요거는 뭐냐면 액 반응으로 기체를 계속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교반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형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회전형과 진탕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회전형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다수의 볼을 넣어서 교반 효율을 높인 것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진탕형은 수평 전후 운동을 함으로써 내용물을 교반시키는 형식이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진탕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 34번의 재료의 성질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맞는 것은 4번. 탄성한도 내에서 가로와 세로 변형률의 b는 재료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 되는 것을 우리가 탄성한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답은 4번. 요거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반비례가 아니고 정비례하는 형태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괴 강도와 허용 응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데, 안전율, 우리가 안전율 계산식을 보게 되면 안전율은 기준 강도를, 그죠? 파괴 강도가 아니고 기준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허용 응력을 놓고 보면 뭡니까? 반비례가 되겠죠. 안전율은 허용 응력이 커지면 낮아지는 형태, 이거 반비례가 되겠죠. 그죠? 비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탄성 강도에 관한 설명은 4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가스 시설의 전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3번에 희생양극법이란 매설배관 주위에 타 금속 구조물의 전위보다 높은 장소에서 매설배관과 주위의 타 금속 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접속시켜 매설배관에 유입된 누출 전류를 전기 회로적으로 복귀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뭐 배류법이 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희생양극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설배관보다 저전위 금속, 전위가 더 낮은 금속을 매설을 해서 그 희생을 시키는 것, 그 배관 양극 금속을 부식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배관을 부식을 방지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번의 설명이 틀렸다. 희생양극법 한번 찾아보시면 설명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펌프의 공동현상 방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공동현상이라면은 빈 공간이 생긴다는 빈 공간, 공기층, 공기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물을 이송시킬 때 빈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고속 회전을 할 때라든지 또는 온도가 상승이 됐을 때, 이랬을 때 분리가 됨으로써 이 산소층 또는 공기층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공동현상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에 흡입 비교 회전도를 크게 한다, 비교 회전도를 적게 한다, 회전수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 회전을 할 때 공동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죠? 회전도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흡입, 그죠? 양흡입. 그러면 한쪽이 빈 공간이 있더라도 뭡니까? 이쪽에서 들어오면서 섞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흡입 양장을 짧게 한다. 왜냐하면 길면 길수록 외부에 열을 받으면서 열에 의해서 고온이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회전차를 물속에 아예 잠궈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기층이 안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37번 정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상층의 온도는 하층의 온도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라는 것은 우리가 분리하는 것, 혼합물의 어떤 각 구성 요소를 분리하는 것을 우리가 정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류 과정에서는
상층에 있는 가스가 냉각이 돼서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상층의 온도가 뭡니까? 하층의 온도보다 낮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8번 가스가 공급되는 시설 중 지하에 매설되는 강제의 배관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자, 마그네슘 에노드를 이용해서 양극금속과 매설배관의 전선으로 연결하고요. 양극금속과 매설배관 사이에 전지작용에 의해 정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은, 자, 마그네슘 에노드 뭡니까? 희생양극법이죠. 그죠? 그래서 저전이 금속, 우리가 가스 배관보다, 강제 배관보다 저전이의 금속을 이용해서 이 저전이 금속이 부식이 되도록 희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희생 양극 금속 마그네슘 이렇게 되겠습니다. 희생 양극법이다. 자, 39번의 용접형 펌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는 Z펌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특수 펌프, 특수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형은 우리가 뭡니까? 공간이 이만큼의 어떤 최적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이만큼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저, 다이아프램, 피스톤 이런 것들은 왕복동식, 그죠? 그리고 펌프 왕복동식은 용접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Z펌프는 특수형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액화 분리 장치 구성 기기 중 터보 냉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팽창비는 약 이 정도이다. 요 설명이 틀렸습니다. 간단하게 하자면 터보 냉동기의 팽창비는 약 5 정도이다. 2가 아니고 5 정도인 것이 터보 팽창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